자, 오늘 이제 상학의 개론적인 부분부터 우리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성형이라든지 성형이 아니라도 평소에요, 어떻게 관상학적으로 이제 좀 좋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이제 중요한 어떤 그 개념,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관상학 할 때 이 상자가 그때 무슨 상자라고 했죠? 이게 모양 상자를 이렇게 이 글자도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건 뭐냐면 주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떤 별의 위치라든지 자연에 드러난 여러 가지 기미나 징조를 전부 살피는 것은 밑에 있는 관상을 쓰고, 요 상자는 이제 우리 큰 옥편을 보면은 이제 이게 바탕 상자로 나오죠. 바탕 상자. 그러니까 그 바탕적 에너지를 관찰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서도 이 상자를 써서 관상이라는 것이 바탕적 에너지, 바탕적 에너지를 관찰하는, 이 바탕적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수시로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모양이나 형태가 바뀌어 나가는 어떤 그런 변화 과정을 관찰하는 것이 관상이다. 그래서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관찰할 때 이제 무엇을 그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첫째가 뭐냐면 이 사물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비율. 그 다음에 형태를 나누는 것이겠죠, 이게. 형태를 나누는 것, 형태를 볼 때에 비율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모양을 관찰한다는 큰 어떤, 또는 모양이나 상태를 관찰할 때 기준이 되겠지만, 비율, 그 다음에 그죠? 꼴은 말 그대로 형태죠, 그죠? 삼각형이냐, 사각형이냐, 네모냐, 뭐 이렇게 또 동그라냐, 그런 형태를 관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얼굴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또 상태란 말 속에 물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상태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게 뭐 색이라든지, 광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속성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살펴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비율이에요, 비율. 그래서 비율이 맞아야 이게 모양새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어디 무슨 원근법을 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죠, 그죠? 그런 기준을 뒀을 때 그런 비율이 어긋나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미술 전문가는 아니에요. 잘못되더라도 이런 구도가 있으면 여기에 어울리게, 그죠? 그 건물의 사이즈라든지 각도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이게 가까이 있으면 크게, 멀리서는 작게, 그죠? 요게 어떤 기준이에요, 이게? 구도라고 하는 비율 속에, 그죠? 맞춰서 멀리 있는 것은 우리 작게 그리잖아요, 그죠? 이래야 이게 모양새가, 그죠? 좀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관상은요, 다른 거 다 없고, 다 아울러서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럴싸해 보여야 돼요. 핵심이. 그럴싸해 보인다고 전부를 다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일단 뭐냐면, 비율을 벗어난 것은 문제점 아니면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비율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격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림에서 어떤 기준을 이렇게 쭉,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러한 기준이라는 게 이 시선으로서의 구도잖아요, 그죠? 여기서 뭔가 하나 삐져나온 놈이 있으면 이거 약간 변태다, 이거 변태. 변태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적인 어떤 틀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어떤 에너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비율이에요. 제가 가급적이면 뭐냐면 관상에 쓰는 문자들은 가급적 줄여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우리가 이 상의 어떤 큰 근본적인 어떤 그 이해 방식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 갈 테니까요. 그 문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제가 그 강조를 안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앞면에 이렇게 코가 뭐 잘생겼다, 코가 아주 잘생긴 코라도 그 코와 보조가 되는 여러 가지 주변의 모양새가 없으면 이 코가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코가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왜 뭐 보통 코를 우리가 재백궁이라 하거든요. 재백궁이 뭐냐면 재화, 금전의 출입, 금전을 확 그렇게 검어 당기고 내뱉는 힘으로 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그만큼 뭐냐면 뭐 거지와 그 거지가 되는 이유는 뭐 금전이잖아요, 그죠? 그럼 금전적인 요소에 관해서 강하게 뭔가 그 사인을 주고 영향을 주는 것이 뭐다? 코인데 귀 잘생긴 거지는 있다 이거죠. 근데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 그만큼 코가 재화의 출입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창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잘생겨도 코가 잘생겨도 뭐냐면 좌우에 뒤에 이제 설명했지만 이게 이 좌우 광골이죠. 좌우 광대뼈 있죠, 그죠? 광대뼈 이게 요 코를 갖다가 이렇게 잘 이렇게 호위하듯이 옆에서 이렇게 완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완충을 하든지 에워싸든지 이런 식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올라와 줘야 그래야 여기에 있는 기운이 어떻게 자기 기운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거기서 보면 또 사실은 인생 철학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비율이라고 하는 요걸 가지고 우리 쭉 따져보면 굉장히 이 인생이란 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관념적인 어떤 그 원리도 많이 터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코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코는 혼자 잘 사는 게 이렇게 요 주변이 에워싸지 못하면 뭐예요? 독불장. 그러니까 혼자서 설치는데 따라 붙어주는 뭐가 없다. 멤버가 없다. 이것도 따라 붙어줘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전후 좌우의 무엇 속에서 보조가 있어야만 이게 뭐냐면 요건 뭐냐면 시작과 끝, 시종.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좌우.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이 뭔가 일을 크게 할 때 뭐냐면 오른손, 그 사람 오른손에다 하잖아요. 오른팔. 그래서 우리가 좌의정, 그렇죠. 우의정. 그죠? 이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수에서는 뭐예요? 좌청룡, 우백호. 이게 있어야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를 제대로 뭐냐면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혼자 이거 잘생겨 봐야 큰 재미없다 이거죠. 이게 좌우로. 그렇게 결국은 뭐냐? 좌우 광골이 높지 않으면 도로 뭐예요? 코를 갖다가 의도적으로 높이면 어떻게 돼요? 코를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 높였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코는 뭐냐면 그 일반적으로 자하심. 그래서 저 친구 저거 뭐가 세다? 콧대가 세다. 뭐 콧대가 높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자기가 무슨 뭐 감정적으로 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남들한테 폼 잡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코를 들어요? 아니면 코를 이렇게 고개 숙여서 코를 낮춰요? 그 보면 코를 할 때 큰 높이 모양으로 만화에도 보면 아싸 이러면서 코를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 뭐 이런 기운을 의미하는데 그 자심을 드러내는 창고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낮아도 안 좋고 그죠? 너무 높아도 이게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좌우 광골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발달한 모양이라면 코가 이렇게 높여져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좌우 광골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상적으로 코가 낮아도 돼요. 예. 낮으면 더 좋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코가 커야만 좋겠다. 코가 작아야만 좋다. 이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관상학이라는 게 대부분 다 책 사놓고 어떤 게 좋은 거야 도대체. 이게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에 대해서는 대충 바람직한 모양새를 이렇게 그렇지만 크다 작다에 관한 어떤 설명이 별로 없죠. 크다 작다. 크다 작다는 뭐냐?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율이 서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광골이 발달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코도 뭐예요. 그게 발달해 있으면은 코도 나와도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혼자만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을 쓸 수 없다. 이걸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체상으로도 마찬가지. 신체상으로도 우리가 사람 몸이 있으면 뭐냐면 두부, 머리가 있죠. 그죠? 머리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가 크고 몸이 작으냐. 예. 상대적으로.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작고 몸이 크냐. 이런 모양에 따라서 자기가 드러내는 그 여러 가지 역량이나 에너지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대체로 머리가 크면 주인격이 돼요. 지가 대장을 한다는 거죠. 대장. 그러니까 대장으로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대장으로서. 대장으로서 대접을 받는데 어린 사람은 다 뭐냐면 머리가 크죠. 아기들 있죠. 아기들 유아는 뭐냐 머리가 크고 머리통이 크고 몸이 덜 발달했으니까 그죠? 다 어리잖아요. 그죠? 몸에 비해서 얼굴이 크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어리다. 어리다고 하는 것이 물론 뒤에 이제 상태나 색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피부의 색깔이나 상태가 좋으면 피부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드러내는 그 창구면서 뭐냐면은 또 받아들이는 기관이잖아요. 호흡기관이잖아요. 호흡기관. 이 세상과 호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피부가 호흡기가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곳이 어떻게 해요? 원만한 모양이다. 원만한 모양일 때 자기가 뭐냐면 늘 대장으로 대접을 받는다. 요즘 그렇게 그런 모양을 제일 캐릭터로 만들어서 최고 히트친 그 머리가 큰 걸 대두라 합시다. 대두에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캐릭터 중에 최고 히트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뽀로로 머리 커요. 이래. 뽀로로 이만하다 머리가. 몸은 조만하고. 그 다음에 둘리도 좀 크죠. 둘리는 요렇게 크긴 큰데 이렇게 이마는 작은 놈이 뺨은 이렇게 크다. 뺨은. 이 뺨은 이게 뭐냐 가고 이렇게 생겼나요? 이 뺨이 이렇게 큰 모양을 가짐으로써 일종의 그 큰 머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큰 머리에 속하면 받아 먹을 수 있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발달하는 건 뭐예요? 이게 먹는다는 거, 먹는다. 그래서 맨날 먹는 장면에 뭐까지 빼놨습니까? 이렇게 혓바닥까지 빼놨죠, 그죠? 빼가지고 머리가 큰 모양의 몸이 그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모양은 자기가 자꾸 뭘 한다?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발생함으로써 이게 인생을 그 전체적으로 자기 주도형으로 사는 사람은 실제로 머리가 커요. 머리통이 크다니까요. 그래서 머리가 큰 게 여러 가지인데 실제로 앞면이 큰 게 있고 머리가 큰 게 있거든요. 둘 다 인정. 얼굴이 크든 아니면 이 머리가 크든 일단 뭐냐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대가리, 우리 콩나물 대가리, 그죠? 이 대가리가 크면 뭐예요? 대가리 크면 대가리에 뭐가 모여있다? 에너지가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 뭐냐면 뭐라 그래요? 헤드. 헤드. 무슨 상호도 있던데 무슨 헤드인가? 그렇게 헤드가 결국 뭐예요? 어떤 리더다는 뜻이죠. 리더. 그죠? 리더. 대장이다, 머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가 크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그 주도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결국 많다라고 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대두에 대한 대비적인 어떤 말을 쓴다면 대두 반대말 소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하고 기린하고 머리를 비교를 해보라. 그러면 몸에 비해서 사자는 머리가 어떻게 해요? 크죠. 그죠? 그 다음에 몸에 비해서 기린은 머리가 작잖아요. 자, 그 두 가지 성질만 보더라도 어떤 그 성향이 드러나요. 대두가 공격적이에요. 소두가 공격적이에요. 예, 대두가 공격적이에요. 그죠? 대두가. 그 다음에 초식성, 그죠? 소두는 주로 초식성이니까, 그죠? 대체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뭐 어떤 변화가 왔을 때 순응형이라는 거예요. 순응형. 소두는. 예. 근데 대두는 어떻게 해요? 극복형이죠. 극복형. 그죠? 막 뽀로로 보면 비행기 타고 다니고 난리를 피한다. 그 조만한 녀석이. 그죠? 그게 다 대두. 예. 대두 캐릭터를 갖다가 한 거죠. 마시마루도 보면 좀 머리가 좀 크죠. 예를 들면 캐릭터를 앞으로 개발하실 때 좀 머리 큰 놈을 해야만 이게 대장 역할을 하는 놈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몸과 머리와의 비율도 상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둬서 따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이렇게 작은데 이게 머리가 지나치게 크거나 또는 몸이 큰데 머리가 지나치게 작은 그것만으로도 뭐냐면은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비율을 기본적으로 머리와 몸, 그죠? 예. 곤충은 3등분으로 나눈다 뭐 나오더랄 거예요, 보니까. 예. 머리, 가슴, 몸통 이렇게 하죠. 곤충은 3등분, 그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머리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몸에 비해서 크냐 작냐를 비교할 때 늘 머리를 갖다가 기준으로 삼는다. 몸과 머리의 비율을 기준 삼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에서도 뭐냐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있을 것이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굴의 앞면이라든지 몸에 있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뭐 신체 기관, 내장 기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에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게 있어야 될 자리에 없다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뭐 이 고장난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계로 채도 고장이요, 사람도 고장이다 이거죠.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가 관상에서 몸 우리 사실은 얼굴만 관찰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원래 관찰하는 거거든요. 관찰하는 건데 있을 게 있을 자리에 그러니까 눈이 우리 뭐 대체로 이제 우리 기준이 있다면 우리 기준이 있다면 귀가 어디에요? 있어야 될 자리 있고 눈썹이 있어야 될 자리 있고 눈이 있어야 될 자리 있고 그 다음에 코가 있어야 될 자리 있고 입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그죠? 있어야 이게 정상이다 이거 정상. 이게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것은 비율을 벗어난 것이다. 그 비율을 벗어난 건 반드시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점점 주민을 해가지고 이제 좀 세세하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어떤 비율을 먼저 이렇게 따져볼 때 제일 그러니까 기준을 그럼 삼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눈과 눈 사이 또는 눈과 눈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왔다 갔다 하니까 대체로 요 눈썹과 눈의 그 안쪽 자리하고 코의 비율 정도를 평균적인 선으로 보는 게 평균이라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건 아니에요. 평균적인 어떤 수준을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눈의 중앙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를 우리가 이제 입술의 끝 부분까지를 또 평균 이렇게 보통 내어서 이제 요 가로 세로의 비율을 기본적으로 잡아주는데 요 비율이
이게 잘생긴 것 같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잘생긴 것, 좋은 것, 예쁜 것, 이런 게 다르다 했죠.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대체로 일단 관상학적으로 비율이 맞다는 것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잘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얼굴 전체를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기준에서는 요 비율, 이거 상정, 중정, 하정 이렇게 따로 이제 요 부분이 상하 관계로 어떻게 해요? 관계로 이렇게 길이가 대체로 맞는 것을 비율이 좀 잘 맞다 이렇게 보는 거. 상정, 중정, 하정. 그러니까 이마만 크게 발달하고 상대적으로 이게 부족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각이나 이 아래 턱 부분만 또 지나치게 발달하고 이 부분이 좁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낮아도, 너무 낮아도. 그래서 이런 정도로만 일단 평균을 잡고, 요 기준에만 맞아도 잘생기면요, 잘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 계획이 잘 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제 이 앞면이 이 하나의 도시라면 그 도시에 뭐냐면은 시청이 있어야 될 곳에 시청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주거지가 있어야 될 곳에 주거지가 있고, 상업지가 있어야 될 상업지가 있다. 이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도시 계획이 잘 된 것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어떤 하나가 너무 좀 상대적으로 작다든지, 어떤 하나가 크다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 비율, 조화, 이게 뭐냐면 무너진 상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형에 관련해서 뭔가 그 염두 둘 때는 늘 이 조화 비율은 결국에 조화를 갖추느냐, 갖추지 못하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제 성형 같은 걸 할 때 제일 미스를 많이 내는 게 이게 조화를 오히려 허물고 있다는 거죠. 조화를. 이게 조화를 갖춰야 되는데, 조화를 허무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이 광골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 코가 낮은 상태는요, 남자들은 조금 문제가 되긴 되죠. 남자들의 코가 낮다는 것은 자아심이라든지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힘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주인이 된다는 것은 대체로, 남의 어떤 사업이나 일에 쫓아가서 종인, 그러니까 거기에 뭐 직장 형태든 남의 일을 거두는 형태든 이런 일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자기가 독자적인 어떤 삶을 주도하거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자꾸 방해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는 대충 일반적으로 가정을 갖다 경영하게 되면은, 가정을 경영하게 되면서 자기가 자꾸 주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적 역할을 갖다 더 주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 부족함으로써 이제 남자로서는 좀 이렇게 좀 불편한 일이 생기지만, 여자들은 뭐냐면 코가요 안 높아도 됩니다. 코가 안 높아도 이 관골이 원만 아주 잘 발달하고 코도를 발달했다면, 그때는 자기가 뭐냐면 캐리어우먼으로 살아가는 캐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적으로 뭐 사회활동 활발하게 할 사람은 관골의 발달이 필요하고 코도 높아도 좋다 이거죠. 그래서 뭐 남자보다 더 활동을 액티브하게 막 밖에 나가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할 사람은 이게 발달이 더 좋다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활동이 별로 필요 없는데도 보면은 낮은 코를 이렇게 막 높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거든 이러면서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주로 그 가정 이런 데서도 조화도를 오히려 깹니다.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좀 높으면, 남자가 좀 높으면 여자가 좀 낮아야 되고, 안 그러면 남자가 낮으면 여자가 좀 높아서 보완을 좀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적으로 좀 가야 되는데, 둘 전부 다 뭐냐면 요새 콧대 높이는 세월이다 이거죠. 세월이 좀 그렇기도 하죠. 세월이 전부 다 막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만들어낸 문화들이 많은 거죠. 요새 뭐 트위터나 뭐 SNS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막 내가 내다 이러면서 막 떠들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전체적인 우리가 조화를 이끌어내거나 서로에게 유익함을 주면 좋은데, 그게 조화되지 못할 때에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어떤 유리함을 이끌지도 못하면서 예, 자기도 뭐냐면 거기에 혜택을 못 본다니까요. 예.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거미 알죠? 거미. 예. 개미형 인간, 거미형 인간. 개미는 막 나가 설치고 나대는 거잖아요. 그죠? 거미는 어떻게 해요? 뭔가 자기 목표를 위해서 거미 집을 지으면서 다 기다리잖아요. 예. 기다리면서 거미 집을 크게 지어놓고 그것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성질 같아서는 그물 가지고 가서 확 잡고 싶은데, 그죠? 예. 잡고 싶은데 거기 앉아가지고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결국은 개미의 부지런함이나 거미의 어떤 그 인내심이나 결과는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거미라는 게 우리 보통 옆면에서 봐서 이것도 비율을 관찰하는 측면에서 옆면에서 봐서 이렇게 좀 볼록한 형들 있죠. 예, 예. 예. 너무 좋아가. 예. 이상하다, 그죠? 그 밑으로 조금 더 다가와서. 예. 자, 요런 형들 있죠, 요런 형.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렇게 월면형으로, 이런 형들, 그죠? 이게 좀 비율을 제가 위에서 좀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했는데, 요런 인간형이 대체로 뭐냐면, 이게 음양이라고 하는 기본 구조를 볼 때, 어떤 게 이게, 요게 양형이죠, 그죠? 그죠? 양적으로 나올 거 다 나왔다, 이거죠? 예. 그럼 요건 뭐냐면, 웬만하면 뒤로 다 물러서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예. 요런 패턴에서, 결과를 이끄는 방식이, 결국은 요 형은 자기가 앞장서서 튀어나가서 뭔가 해결을 하는 방식이라면 요 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좀 기다리는 행위잖아요. 그죠? 예.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애초로 이제 지구력 게임을 하면 누가 이겨요? 견디기는 이쪽이 이기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순발력이라든지 행동력 이런 건 뭐예요? 이쪽이 발달해야죠. 그죠? 예.